의지만으로는 안 되고 예. 상황과 맥락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강제하나요? 이게 정말 재미난 게 네. 2002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행동경제학의 아버지 다니엘 커너만이 그 엄청난 사실은 대학자잖아요. 네. 이 사람이 저축을 가장 잘하는 방법을 가장 심플하게 한 가지를 얘기를 해요. 네. 뭐겠어요? 제가 늘 이제서 말씀드렸던 거. 강제 저축 같은 거? 자동이체하라. 예. 자동이체하라는 거예요. 예.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투자를 할 때도요. 이런저런 다양한 지식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데 있는 투자 잡학사전 알쓸투잡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전무와 함께합니다. 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전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엄청 덥잖아요. 아, 힘들어요. 저는 기후 위기를 이런 게 기후 위기고 여기서 더 심해지면 정말 인류가 3일 힘들겠다. 근데 더위를 안 타시지 않아요? 아니요, 여름을 좋아하는데 네. 이런 여름은 좀 힘드네요. 여름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네, 저는 겨울보다 네, 훨씬 더 네. 여름 좋아하는데 예. 아, 힘들어요. 기후 위기다. 예, 온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우리가 네. 그동안 이렇게 말로만 듣고 체감을 못했는데 이제는 체감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이렇게 화석 연료로 사용해서 지구가 올라가고 그 지구상에서 이제 이런 뭐 어떤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태풍도 좀 많이 일어나고 농산물 수확량도 줄어들고 예, 이런 것들 현상이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산불도 좀 많이 일어나고 예. 저는 습기에 진짜 그냥 항복이거든요. 추운 건 저는 괜찮아요. 예. 예, 더운 것도 괜찮습니다. 저희 아들 녀석이 그래요. 예, 습하면 그냥 엄청 싫어요. 예, 그래서 그냥 무기력으로 그냥 예. 쭈글해지는데 요즘 너무 습하니까 예. 그냥 어디 숨고 싶은 그런 예. 마음뿐입니다. 기후 위기다. 예, 저는 기억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제는 우리가 진지하게 생활 속에서도 이제 인류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이런 미래 얘기를 하니까 오늘의 주제와도 좀 예.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노후 준비, 노후 저축이네요. 예, 예. 우리가 이제 노후 준비를 하냐 잘하고 있냐라는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거의 다 한 절반 이상이 다 제대로 못하고 있다. 네. 그 이유를 물어보게 되면 거의 공식이에요.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서 뭐 대출을 받아서 갚느라 그렇다. 두 번째는 자녀 교육비. 네. 맞죠, 당연히. 근데 여기서 좀 하나 더 우리가 심리학적인 인간의 편향도 우리가 노후를 잘 준비지 못하는 어떤 그 기제로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오늘은 우리가 미래를 잘 대비하지 못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네. 그런 것을 잘 이용해서 거꾸로 내가 어떻게 노후의 준비를 더 잘할 것인가, 투자를 더 잘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노후 준비를 안 하게 돼 있다. 잘 안 하게 돼 있다. 예. 왜요? 네, 왜요? 이게 이제 우리 심리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이런 걸 가지고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요. 예. 예, 가장 유명한 게 그 사회 심리학자인 미국의 할 허시필드라는 사람이 미래의 나와 나이 들은 노인이 된 미래의 나와 네. 현재의 나를 인간이 어떻게 인식하느냐를 가지고 실험을 해봐요. 예. 일종의 컴퓨터상으로 아바타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내가 늙은 미래, 눈가도 처지고 턱에 주름도 예. 생긴 이런 늙은 나를 보여줘요. 특수 안경을 쓰고 예, 예. 또 한 팀은 그냥 현재의 나은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 $1,000를 나눠주고 그 특히 나이 든 나를 늙은 나를 보는 사람들한테 $1,000 나눠주고 네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래요. 특별한 사람에게 줄 선물을 구매하겠는가? 첫 번째. 두 번째,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연금 펀드 가입. 세 번째, 재미있는 활동. 네 번째, 우리나라 의료로 얘기하면 수시 입식 음식 예금이죠. 네. 당좌 예금 계좌에 저축하는 것. 여기에 자산 배분을 하게 한 거예요. 네 가지에다가. 100만 원씩 주고요. 예. 네. 근데 그 늙은 나를 본 사람들이 현재의 나를 본 사람보다 2배나 더 많은 금액을 노후 자금에 할당을 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은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를 분리해서 생각해요. 네.
우리는 이제 내가 70 먹고 80 먹은 나를 현재 나와 연결시킨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현재에 중독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를 같은 연속성상에서 보는 게 아니라 분리해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준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그런 거죠. 그 미래의 나를 보여주면 네. 사람들이 좀 저축을 늘릴 수 있다. 여러분들도 인터넷 들어가시면 앱이 있어요. 네. 내 사진을 찍은 다음에 나를 나이 들게 하는 사진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출력하셔가지고 네. 어디 공책에 하나 붙여놓는 것도 내 이제 저축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그런 재미난 실험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각성을 한다는 건가요? 그 미래를 지금은 애써 우리가 외면하고 각성이라는 있지만 표현도 맞을 수 있는데 네. 더 정확히 보게 되면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를 분리하는 건데 미래의 나가 저렇게 늙을 수 있다는 것을 현재 속에 같이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인간은 별로 평소에 연결시켜 보지 않아요. 네. 이게 어찌 보면 이걸 또 설명하는 어떤 진화 심리학자 분들의 얘기는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한 50명 전후에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 수렵 채집 생활하던 그 원시인들의 후손이잖아요. 예. 우리 DNA는 많이 더 오래 남아 있고 예. 인류는 훨씬 더 그런 기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이들에게 내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쉬고.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먹을 게 있으면 왕창 먹어서 저축을 해야 돼요. 그때 뭐로 저축해요? 지방으로 저축을 하죠. 아 좋아요. 그러니까 첫 그러니까, 번째의 우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미래에 내가 그렇게 될 수가 있지만 그걸 그냥 애써 그쵸. 네, 외면하는 거죠. 그렇죠. 예. 또 인간이 그런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왜 인간이 현재의 불편함을 피하려고 하는 성향 중에 뭐냐면 누군가 갈등을 했어요. 막 부부 싸움을 하고 막 이러면은 네. 특히 남자들이 그런 성향이 많은데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네. 저도 그렇거든요. 예. 그 현재 불편함을 피하고 싶어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현재가 나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게.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가 있고 예, 두 번째 성향은 그렇죠. 현재에서 그냥 충분히 즐기려고 한다. 그런 성향도 있는 이제 거죠. 있는 그런 거죠. 성향도 있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실험 많이 하잖아요. 지금 100만 원 받을래? 그쵸, 뭐 한 달 그쵸. 후에 110만 원 받을래? 이제 이런 성의 선택도 또 하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라는 그 개념으로 하나 본 거고 사회심리학자들 네. 이거는 뭐냐면 경제학자들이 시간 선호라는 걸 본 거예요. 시간 네, 선호라는 게 할인율이잖아요. 네.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저축하는데 1년 뒤에 110만 원이 되면 현재 110 이거를 사실 할인해서 오면 다시 100만 원이 되는 네, 건데 네. 10% 할인율을 적용하는 거잖아요. 이런 네. 식의 뭐 할인율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하지 네. 않습니까? 은행 이자 같은 거라든가 이런 계산할 때. 그래서 당연히 이 시간의 길이가 걸어지면 이자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의 계산을 하는데 이것이 정말 인간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인식을 할까? 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장 100만 원을 받는 것과 한 달 후에 110만 원을 받는 것.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 100만 원 받는 걸 선택을 한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질문을 좀 바꿔서 1년 후 100만 원을 받는 것과 1년 1개월 뒤에 110만 원을 받는 걸 선택하라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110만 원을 선택해요. 네. 한 달 더 참지. 더 참는 거죠. 멀리 기간이 있으니까 현재에 있는 것은 당장 쓸 수 있는 돈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거는 어찌 보게 되면은 사람의 인식상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네. 만약에 당연히 내가 가까운 쪽을 선택했으면 당장 100만 원 받는 것과 질문을 좀 바꾸더라도 1년에 100만 원 받는 것 중에 한 달 후 거보다 100만 원을 땡겨서 받는 게 더 나은 거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은 가까운 곳에 딱 오게 되면은 현재 빨리 돈을 선택을 하고 먼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네. 그죠? 네. 내가 참으면 좀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고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경제학자들이 발견한 건 뭐냐면 인간은 먼 미래의 일은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고 현재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근데 이거 거꾸로 얘기하게 되면 현재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네.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그냥 낮은 디스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좀 관대하다는 거죠. 관대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그 현재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금연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합리적인 자아는 금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현실에 못하죠. 들어가게 네. 되면 현재가 좋거든요. 예. 그래서 마약 중독 같은 것들도 사람들이 마약 중독 걸리신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마약이 나쁜 걸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현재의 만족도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좋으니까.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인간은 굉장히 합리적이지만 인간은 실천할 때는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존재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예. 노후 준비로 와 보면은 지금 막상 내 자녀 교육비를 애를 키워야 되니까. 예, 그리고 이제 노후 준비를 하는 뭐 준비 저축이 있겠죠. 예,
이거는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약간 당위 아닌가요? 그냥 자녀 교육비를 먼저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 퇴직하신 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다시 해보면 네.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후를 대비해서 저축이나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을 가장 후회해요. 아, 지나고 나면 또 지나고 나면. 네. 근데 현재 물어보게 되면 아이를 키우는 자녀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녀 교육비가 너무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노후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합리적으로는 합리적인 주체는 자녀 교육도 해야 돼. 거기서 내가 좀 줄이더라도 노후도 거길 준비한다고 줄이고. 생각하지만 네.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현재 있는 걸 주로 위주로 하게 돼요. 이거를 이제 심리학적 용어로 근시안적 소비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먼 훗날의 일보다 당장 눈앞일을 더 중시하는 인간의 경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는 현재에 중독되어 있는 존재다. 예. 그러니까 인간들은 미래를 얘기하지만 결코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오늘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하루 일용할 소비를 하고 네. 현재의 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존재지 미래에 나는 준비하지 않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노후라는 것 자체는 예. 철저히 미래와 관계된 영역인 거거든요. 예.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시인들은 그걸 지방으로 축적해서 미래를 준비한 거예요. 네. 근데 현대인들은 미래를 뭐를 통해서 준비해야 되냐? 노후 준비다. 저축과 투자를 투자. 통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현대인이 그러니까 저축과 투자가 원시인들에겐 지방이 있었다면 네. 현대인들에게는 저축과 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 인간이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태어난 거죠. 못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노후 진화- 준비를 못하게. 근데 사실 이것은 합리적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진화해 온 사람들이 네. 훨씬 더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진화된 것이 터무니없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네. 근데 현대 사회에 오게 되면 네. 현대 사회에 오게 되면 너무 오래 살고 네. 그죠? 아, 세상이 바뀌었다. 세상이 바뀐 거죠. 우리의 DNA는 거의 원시인의 DNA를 가지고 있고 네. 그것이 인류의 삶에 더 오랜 기간에 지배했던 삶의 양식이고 예. 그걸 잘 적응하신 분들이 우리는 후손들이에요. 예. 까르페 디엠 아닙니까? 그쵸?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기면 그래, 되잖아요. 우리의 예. 후손들이에요. 근데 네. 오래 살고 이 시스템가 자본주의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먼 미래의 노후라는 것이 생겨버린 거예요. 옛날엔 죽었는데 일찍. 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걸 내가 준비하는 인간의 아예 존재. 못하는 거네요, 우리 그쵸. 몸이. 예, 잘 못하는 거죠. 예. 합리적으로는 알지만 예. 몸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어떤 학자가 쓴 표현이지만 현재에 중독됐다는 표현을 쓰는 거고 인간은 한 치 앞밖에 못 본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극복을 해야 되는데 예. 왜냐면 지금 이야기처럼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예. 은퇴 준비,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못하게 태어났습니다. 예. 어떻게 극복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학자들이 권하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이제 네. 여러 주장들을 제가 모아서 보게 되면 그게 네.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계획을 세울 때 나와 실제 행동할 때 내가 다르다는 걸 빨리 이해를 해야 된다. 뭐죠 이게? 뭐 금연이라든가 다이어트든가 저축은 다 예. 공통점이 있는 거. 이런 네네네. 것들은 다 뭐냐면 현재의 만족을 다 이월시켜야 돼요, 미래로. 공통점이에요. 약간 의지네. 그렇죠. 네, 의지적이네. 그러니까 내가 그때 합리적으로 딱 의지 갖고 생각할 때는 계획을 세워서 할 때는 다 잘하죠. 예. 근데 막 행동에 들어가게 되면 또 세다른 핑계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야, 내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러다가 내가 야 금연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먼저도 죽겠다. 이런 식의 이유를 많이 만들었었잖아요. 저희가 과거에. 예. 그죠? 예. 우리 사회자님도 과거에 담배 피울 때 그러셨잖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담배 끊은 다음에 안 피시지만 지금 상관이 없잖아요. 전혀. 예. 그런 그러나 것처럼. 근데 의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었죠. 그치 많이 필요하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아. 내가 계획을 세울 때는 굉장히 내가 합리적인 존재지만 내가 실천할 때는 비합리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좋아요. 먼저 1번. 인식을 해야죠. 인식을 했다. 네. 네. 두 번째,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행동을 미리 사전에 제약하는 게 좋다. 제한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쵸. 의지라는 것도 그거죠. 이거 제약이죠. 한계가 있는 거니까 예. 뭐냐면서 의지만으로는 안 되고 예. 상황과 맥락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강제하나요? 이게 정말 재미난 게 네. 그 2002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행동경제학의 아버지 다니엘 커너만이 그 엄청난 사실은 대학자잖아요. 네. 이 사람이 저축을 가장 잘하는 방법을 가장 심플하게 한 가지를 얘기를 해요. 네. 뭐겠어요? 제가 늘 이제서 말씀드렸던 거. 강제 저축 같은 거? 자동이체하라. 예. 자동이체하라는 거예요. 예. 그냥 그 아이디어, 그러니까 막 이런 연구를 한참 해가지고 이분들이 예. 예? 얻은 결론이 행동을 제한해야 되는데 당신 행동을 가장 제한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자동이체하는 거다.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연금 같은 거를 강제 저축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예를 들어서 뭐 우리와는 좀 상황이 다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퇴직연금 넣을 때 월급이 인상되더라도 인상분은 안 넣을 수 있어요. 네. 우리나라는 자동으로 그냥
다 반영돼서 다 퇴직금 쌓이거든. 월급까지 그 월급 내가 올라간 것까지 퇴직 한 달치가 다 쌓이는 구조인데 그러니까 얘네들이서 근데 이제 이런 선택권을 제한해 버린 거예요. 그냥 무조건 다 저축하게 해라. 네. 그랬더니 오히려 저축이 늘어나는 거예요. 안 한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연금저축계좌라든가 뭐 변액연금이라든가 이런 IRP라든가 퇴직연금 계좌 같은 걸 여러분들 중간에 가급적이면 최대한 인출하지 않고 소액이라도 강제로 저축하는 것 자체가 네. 깨면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보는 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내 저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노후 준비와 같이 긴 시간이 필요한 예. 것들. 예, 자동이체 그렇다. 무조건 자동이체 하시고. 네. 예. 그리고 또 있나요? 극복 방법? 은퇴 계획을 세울 때는 이것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말한 겁니다. 우리가 노후에 자금이 얼마 있어야 돼? 10억 있어야 돼. 내 노후 자금은 10억이 목표야. 네. 그거 많이 하죠. 한 그런 거. 사람은 네. 노후 자금에는 한 달에 300만 원이나 목표야. 원래 생활비 300만 원이나 필요해. 네. 한 사람은 캐시플로우 인컴 생활비 현금 흐름으로 계획을 세운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돈의 덩어리로 세운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이 더 노후 준비를 더 잘할까 구체적으로. 그 덩어리는 아예 포기하겠죠. 뭐 10억을 그쵸. 어떻게 모아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뭐냐면 현금 흐름 중심으로 노후 계획을 세우시는 게 네.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 금융감독원 가게 되면 연금 다 모아 사이트가 있어요. 네. 거기 가시면 여러분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하신 게 다 나와요. 네. 그걸 가지고 내가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사이트에도 그런 시뮬레이션 있거든요. 네. 내가 예상 수익률 넣어보고 금리도 넣어보고 현재 불입금액도 넣어봐서 그러면 내가 이것이 내가 한 90세까지 산다 그러면 대략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올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네네. 그걸 네. 약간 시뮬레이션 틈틈이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이거를 좀 저축을 투자를 더 해야 될까라고 해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네.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유럽의 몇몇 국가들은 아예 이런 통폐합 사이트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늘 고지하는 거를 정부가 나서서 권장해요. 네. 왜 그러냐면 그걸 자주 본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더 잘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퇴 후 뭐 10억이 있어야 돼, 20억이 있어야 돼. 이러면 오히려 실패하고요. 실패하고요. 은퇴 후에 그래도 한 달에는 150만 원은 내가 준비할 거야. 준비가 되나? 그러면서 역으로 준비하는 그치. 거죠. 현실적으로 그게 더 가능한 게 150만 원, 200만 원에서 좀 뭐 어려우신 분들 계시지만 뭐 우리 직장 생활 한 20, 30년 꾸준히 하셨다 이런 분들 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택연금까지 활용하게 되면 상당히 금액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내가 한번 자꾸 시뮬레이션 해보는 습관을 주기적으로 네. 제 생각에는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 네. 이렇게 그 남편과 아내분이 함께 모여서 그런 금융감독원 연금 사이트라든가 네. 이런 거를 좀 다 모은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이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미래 보다는 준비 또 은퇴 저축을 못하게 태어났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의지가 필요하고 두 네. 번째 행동을 강제로 예, 제약하고 예, 세 번째는 준비할 때고 사고의 프레임을 바꾸자. 예. 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